IRA 후폭풍 현실화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국 지급 차별 논란으로 나왔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먼저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IRA가 그야말로 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섹트가 있고요, 의료비 지원 섹트가 있고 법인세 인상 섹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서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어떤 상황을 타개하고 또 코로나19 후에 다시 이제 그 경제 회복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시행이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안에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즉 미국 우선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은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차는 보조금을 아예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고요. 또 전기차 제조에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그 안에 이제 배터리의 어떤 부분에서 중국의 부품과 광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차에 대한 어떤 우선주의 또 이 중국의 어떤 그런 부품이라든지 광물을 이용하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IRA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래도 너무 자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런 IRA 파장이 미국 시장에 지금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겠죠, 평론가님? 네, 지금 뭐 이제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아이오닉 5가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공장을 건설하겠다 어마어마한 투자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근데 이게 3년 이상 걸려요. 그렇죠. 첫 차가 이제 거기서 출시가 되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통망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파는 현대차를 팔려고 어마어마한 어떤 이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놨는데 3년 동안 가격 경쟁력을 없이 너무나 고가로서 그 다른 어떤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 3년이면 이미 네트워크가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죠.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 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힌 거예요. 그럼 비교를 좀 해보면 전월 판매량 1,517대보다 14%, 마치 211대가 줄어든 수치고요. 그렇죠. 7월이 1,984대니까 7월에 비교하면 30% 이상 줄어든 거예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같은 기간 1,440대가 팔렸는데 그 전에 비하면 22%, 400대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게 벌써 IRA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일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평론가님, 일부에서는 좀 한시 유예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이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현지 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당장은 법이 통과된 직후이기 때문에 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바로 중간 선거 전에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법 개정을 통한 것, 하나는 행정명령, 시행령을 통한 것. 근데 법 개정을 통한다 그러면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유예를 하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유예를 하거나 뭐 원산지 규정 뭐 전면 시행을 이제 보류하는 거죠. 일단 이 보류하는 건
예를 들어 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다시 살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그 탈출구가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번 현대차는요, 이제 9월 이제 미국 전기차 판매 감소에 대해서요, 이건 IRA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비수기가 시작되는 데다 반도체 수급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도 고개가 끄덕여지긴 해요. IRA가 당장 지금 뭐 시행이 돼서 지금 경쟁력을 잃었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지금 비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7월달, 8월달에는 그래도 성수기에 포함이 돼서 차가 계속 팔렸었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9월이나 뭐 10월 계속 요런 어떤 시점이 이제 비수기고 두 번째는 반도체 수급이에요. 반도체가 지금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같은 기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지나야만 이게 영향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동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주미 한국 대사관이요. 이제 지난달 방한 중이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화 통화에 앞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에 좀 더 기밀하게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서 주미 한국대사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따르면 하고 이제 보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 과연 그러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보고를 했느냐 이 시점을 한번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낸시 펠로시 의장이 와 있을 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실제로 법 통과되기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면 낸시 펠로시와 전화 통화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잖아요. 네. 그럼 법 통과에 완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더 적극적으로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아니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렇게 사실상 예외 그러니까 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좀 따지면서 법 통과에 대한 어떤 이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이건 그 상원과 하원의 설득을 다 바이든이 했고 사실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 예산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예산도 그래서 다 타협을 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 통과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완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접견을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 그리고 돌아가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역할을 하거든요. 네. 아까는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장 역할이라면 부통령이 바로 상원 의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두 가지 다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서 이 법안을 챙길 수 있는 방안, 또 상원 의장의 그 역할을 함으로써 또 법과 관련돼서도 챙길 수 있는 방안, 또 두 가지 다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부통령의 이 발언이 그래도 유의미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좀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들 평론가님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환율도 지금 1,400원을 돌파한 지가 좀 됐고요.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내년까지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런 고금리 이 부분은 내적인 어떤 부분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외적 환경들이거든요. 그렇죠. 다 코로나19 이후로 벌어진 수요의 어떤 폭증이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든지 뭐 물가가 오르는 건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공급이 너무 없거나 공급이 딸리거나 수요가 폭증했을 때. 네. 근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지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금리 역시 너무나 많은 돈을 푼 달러를 찍어낸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 달러를 회수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외적 환경이 더 지금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외적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라지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불안한 국내 산업입니다.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평론가님 좀 무사하게 우리나라 튼튼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좀 긍정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외환위기가 우리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사실상 펀더멘털이 더 좋기는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떤 상황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실탄이 있다라는 점.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즉 외적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 고비를 쉽게 넘길 수는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 지켜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실상 이 위기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이 위기들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관할 수 없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 위기와 함께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무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